자, 오늘 여러분들과 풀어볼 문제는 선택 과목 미적분 그리고 미적분 2 과목에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배우죠. 배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실력과 무관하게 항상 적분에서는 턱턱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적분할 때 잘 했더라도 적분한 지 오래됐으면 막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장 많이 막히는 것들을 10가지를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보고 그치지 말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아예 이 상황 자체를 넣어둔다면 앞으로 적분에 대한 자신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준비된 10가지 상황이 난이도 순서대로가 아니라서 수학을 잘하더라도 1번에서 막힐 수 있고 2번에서 막힐 수 있으니까 다 잘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 이름 붙여놨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알고 있죠.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데, 그럼 코사인 적분하면은 사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곱의 미분, 몫의 미분은 할 줄 아는데 그게 미분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아 이거 곱의 미분을 했구나, 몫의 미분을 했구나 이렇게 역으로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문제를 앞에 써놨으니까 문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수학 2에서도 종종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곱의 미분의 역연산으로 보는 거죠. 얘를 앞에 뭔가 생략돼 있고 그대로고 얘가 미분되어 있는 상황에 더하기로 연결된 상황, 그럴 때 우리가 곱의 미분의 역연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려 줘야 되고, 지금 뭔가 안 맞죠. 얘를 미분한 게 2분의 1이 있으면 딱 맞을 텐데 맞지 않아서 어떤 조작을 살짝 해주면 되냐면 양변에 2x를 곱해줍시다. 여기서 양변에 2x를 곱해주면 2x fx 더하기 x제곱 f 프라임 x, 2x 곱했으니까 2x 플러스 4 ln x,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제 잘 보이죠. 왜냐하면 요거를 어떤 함수라고 본다면 그 함수의 미분이 여기 있고 그대로인 장면이고, 얘가 이제 그대로고 얘가 미분된 거니까 아 얘는 이제 적분하면 x제곱 fx, 적분상수는 오른쪽 한쪽에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적분된 것이고, 이제 얘는 적분하려고 하면 무슨 적분 써야 될까? 부분 적분 쓰면 되겠죠. 적분하고 그대로, 적분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하고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요거에 dx.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추가적인 정보 더 있을 겁니다. 적분상수를 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보태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는 이제 각자 하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적분이 된다. 핵심은 뭐였냐? 곱의 미분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적당히 맞춰주면 적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냐면 뺄셈이 보이네. 미분하고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 아니라 빼기 그대로 미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올려줘야 될 건 몫의 미분이다 이거죠. 몫의 미분.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세 개 중에 2개를 이쪽으로 붙여서 x제곱을 이쪽으로 붙여준다면 적분이 요긴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x분의 fx라는 녀석의 몫의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가 제곱돼 있고 미분하고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미분하면 1이니까 여기 생략된 건 1이죠. 그래서 뺄셈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인테그랄 루트 3x제곱 플러스 1 분의 x dx인데, 이제 우변이 충분히 적분이 되죠. 왜냐하면 요거에 미분한 결과가 1차니까 6x가 필요한데 없으면 6분의 1 해주고, 이제 마무리는 치환적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걸 t라고 하고 dt라고 하면 루트 t분의 1 적분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풀어봤다. 2번 문제는 몫의 미분의 반대 과정이었다.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미분이 덧셈으로 연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대문자 f, 라지 f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 상황이고, 얘를 바로 적분할 수는 없는데
이거 사실 1번까지는 수능에도 출제된 바 있고 1번 아이디어는 출제된 바 있고 2번은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수능 특강에는 들어있는 문제고 이 문제 자체가 수능 특강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발상적이라서 수능에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를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개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2x를 곱하는 거죠. 2x를.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 2x란 함수는 미분해도 그대로기 때문에 곱의 미분을 할 때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하면 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3번은 좀 굉장히 발상적인 문제긴 하지만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체를 푸는 게 아니라 딱 여기 적분하는 부분만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어떤 걸 하겠다? 2x를 곱하겠다. 여기다가 2x를 곱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2x의 대문자 x의 제곱. 이게 적분된 모습이다. 그리고 요거는 적분이 또 가능하죠. 이쪽은 인테그랄 3x, 2x, dx. 그래서 요 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건 얘는 2x를 곱하는 문제다. 그래서 1, 2, 3번 세 가지 문제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분한 결과를 줄 테니까 적분 한번 해봐라. 말 그대로 미분의 역연산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경험을 해둔다, 기억해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유리식에서 가능한 세 가지 적분 방법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4개 준비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제일 먼저 앞에 썼던 거는 유리식뿐만 아니라 무리식이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풀다 보니까 이런 것들 풀 때는 잘 풀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 위주로만 풀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작업에서 막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4번, 4번 문제는 뭐냐, 그냥 평이동하면 됐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치환해야 되나 뭐 가분수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먹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못 풀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이니까 여기 요걸 t라고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x를 t 플러스 1로 하니까 여기에 t 플러스 1이면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에 잘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x는 뭐 사실상 바뀌는 게 없지만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 단계는 t 세제곱분의 t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항이 나눠지니까 정리가 잘 되죠. 그래서 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t의 마이너스 3승. 이러니까 적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올려주고 마이너스 t분의 t의 마이너스 1승. 하나 올려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적분 상수 있을 거고 아마 부정적분이니까 여길 다시 x로 살려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유리식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모든 상황에서 알아둬야 되는 문제였고 이제부터 요 세 개는 유리식 나오면 세 개 중에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5번 문제. 가분수인 상황이죠. 그죠? 가분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과 나머지 형태로 가분수를 진분수 형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분자가 어떻게 바뀔 거냐. x 플러스 1 2x하고 2x 나오니까 마이너스 1 해줘서 x까지 만들었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x 플러스 1 있으니까 이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이렇게 하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붙은 상태니까 한 번 더 써주면 2x 마이너스 1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3도 적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 적분해주면 되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ln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유리식에서 가분수 형태는 진분수로 바꿔서 처리한다 였고 다음 유리식에서 두 번째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인수분해를 일단 분모를 해줄까요? 인수분해를 해주고,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때도 당황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분수로 쪼개는 일은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건 거의 안 해봤어가지고 수열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미정계수 잡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4 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3 분의 b랑 얘랑 항등식이다 이거죠. 항등식이다. 이걸 만족하는 계수 a, b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통분했다고 치면 a랑 b랑 더했을 때 1차의 계수가 1, a 더하기 b는 1을 만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가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5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3배하면 위의 식 3배하면 3a 위의 식 3배하면 3배 하겠습니다. 3a 3b 3 밑에서 위에 거 빼면 b는 2가 나오겠죠. b는 2 b가 2니까 1 해줘야겠지. 마이너스 1 맞죠. 더해서 1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갈 값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 x, 2x, 마이너스 x 이거 나오죠. 이제 적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해서 마무리 지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로 할게요.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4 2배의 ln x 마이너스 3 플러스 적분상수 해주고 필요한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적분은 이걸로 끝. 자, 세 번째. 유리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은 사실상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아닌가. 이게 바로 치환적분이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얘는 ln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ln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적분상수 붙여주면 얘를 미분하는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 오는데 절대값이 필요가 없네요. 여기선 얘가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래서 유리식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꼭 잘 걸로 만들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바로 무리식. 무리식에서 루트를 치환한다 또는 반원이다. 무리식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 무리식은 루트도 2분의 1승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적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루트 안에 평행이동 되어 있거나 지금처럼 이거를 통째로 치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준비했고, 9번 문제는 이거는 딱 보자마자 반원이라서 반원이 떠오르는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었겠죠. 또 오랜만에 본다면 반원인지 캐치를 못한다면 틀릴 수 있다 이거니까 이참에 기억해 두자고. 자, 8번 문제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통째로 치환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t로 치환합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루트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는 순간 그럼 x는 뭐가 되냐? t-1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t-1의 완전제곱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dx는 2 t-1의 dt 이렇게 다 치환해 줄 준비가 됐죠. 그래서 주어진 적분을 다 바꿔서 넣으면 뭐가 되겠느냐? x자리에는 이걸 넣고 t-1의 제곱을 넣고 얘는 t가 됐고 dx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하나 약분되고, 그러니까 일단 쓸까? 일단 쓰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하나가 약분되면서 부분분수로 풀릴 수 있는 유리식 그 계형 중에 하나다. 그죠? 요거 부분분수.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잘 이쁘게 바로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했던 거 핵심 뭐냐면 루트가 포함된 식을 t로 치환해라. t로 치환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9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반원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그래프로 풉니다. 이거죠. 반지름이 2인 위쪽 뚜껑이 되겠죠. 위쪽 뚜껑에서 0부터 2까지 색칠하면 되니까
반원에 다시 반이니까 4분의 1 원이 되겠죠. 파이 r 제곱에 4분의 1이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상황은 이 x를 치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는 않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막힐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적분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치환 적분이라 하면 그 덩어리를 미분한 게 있어야만 하는데 얘는 치환을 할 엄두가 안 났던 거지만 사실은 치환을 하면 잘 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만 둡시다. 얘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이 x제곱은 t라고 쓰고 그러면 이 x dx는 dt니까 사실 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바로 됐을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넣어주고 보상해주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1-2x분의 1 하고 내가 필요한 건 2x니까 없는 걸 여기다 써주고 보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dt, t, 1-t 1-t 분의 1, 또 t분의 1 이렇게 되고 dt.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부분 분수로 쪼개가지고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실수하지 않도록 t-1로 고쳐주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서 t-1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dt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마이너스 ln t-1 여기는 플러스 ln t 이렇게 플러스 적분 상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풀이 하나고 하나 더 제안하자면 네,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건 없더라도 치환해 봄직하다 이거죠. 뭐는 2x 승이라는 2x제곱이라는 저 녀석은 없어도 치환해 볼만 하다. 두 번째 풀이를 하나 제안하자면 여기서 분모 분자를 2x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2에 마이너스 x제곱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1 될 거고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될 것이니까 분모 분자를 2의 x제곱으로 나눠버렸더니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얘를 미분한 게 얘구나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필요하니까 넣어주고 t, dt 이렇게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를 알아두면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 익혀둬야 될 건, 기억해둬야 될 건 뭐다? 이 x를 치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살펴볼 상황은 다섯 번째 상황. 상학함수 공식들이 굉장히 사실 많죠. 특히 기본 미분적분에서도 외워줘야 될 게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다룰 상황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랑 거기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이든 사인 제곱이든으로 나누면 어떤 공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그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활용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삼각함수가 어려운 거죠. 외워야 될 것도 있고 또 공식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삼각함수가 우리가 외웠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포장지를 벗겨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다. 11번부터 봅시다. 11번 봐주면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여기 분자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이쪽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의 역수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이쪽은 시컨트 제곱이고 뒤쪽은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각각이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x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친구니까 비슷하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x로 나올 것이다. 적분상수 붙여주고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 보는 작업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상상이 되어야 시도가 잘 되는 거죠. 저런 시도는 쉽지 않으니까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기억하자.
12번 문제 봅시다. 여기서는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로 연결돼요. 사실 이 각각을 혼자서도 단항으로도 적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탄젠트는 뭡니까? 어떻게 적분하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치환 적분으로 되죠. 분모 치환한 게 코사인 미분한 게 사인이니까 치환 적분으로 가능하다. 탄젠트 제곱은 혼자서 적분됩니까? 얘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은 탄젠트 x 마이너스 x로 적분됩니다. 탄젠트 세제곱 어떻게 하죠?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뀐다면 탄젠트도 되고 탄젠트랑 시컨트 제곱 붙어 있어도 치환 적분으로 되고 하니까 셋 다 따로따로도 되지만 이 문제가 의도된 거는 아마도 얘네 둘을 묶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묶어준다면, 같이 이어준다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탄젠트 x에다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고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요건 요렇게 묶은 거는 요렇게 오겠죠. 그러면 적분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미분한 게 이거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분했을 때 검산이 가능하네. 요거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고 요거 적분하면 x. 적분상수 붙여주면 완성.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여기다 썼을까? 여기서 넘어오는 길에 썼던 전략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다 라는 사실. 저기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거기서 파생된 공식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봅시다. 13번도 좀 애먹는 문제이긴 하죠. 자, 사인 x 분의 1이다.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적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모 문제 사인 x를 곱합니다. 사인 제곱 x 사인 x. 그럼 얘가 저 첫 번째 11번에 썼던 공식처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합차로 나눠질 것이고 합차로 나눠지고 나면 여기가 치환할 수 있게 되겠죠.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써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x dx 이렇게 쓰면 좋겠죠. 요거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수 쓸 준비도 착실하게 이어지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한다면 여기까지가 뭐가 될 것이니까 dt로 바뀔 것이니까 t-1 t 플러스 1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니까 2분의 1 꺼내주고 t-1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착착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ln t-1 ln t 플러스 1 뭐 거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안에 넣어줘도 좋고 그래서 적분이 되겠습니다. 요 세 문제 살펴봤는데 요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요거 두 가지 공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섯 번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백악 반각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코 코사 그거 배우고 나서 응용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중에 백악 공식, 방각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여섯 번째 상황은 본인이 수능만 관심이 있다, 내신에 관심 없다 한다면 이 상황은 과감히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0이다 이겁니다. 내신에는 나온다.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해둬야 하고 정시, 수능 준비한다?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백악 공식이 뭐였냐? 코사인 2x가 코사인 x 플러스 x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거기서 사인 제곱을 다시 바꿔주면 얘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진행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한번 써주면 2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이니까 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시컨트 제곱이라서 적분이 잘 됩니다. 2분의 1
탄젠트 x 그리고 적분상수 붙여주면 완성. 그래서 백악 공식 모르면 어려웠겠죠. 자, 15번.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주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제곱에서 더하면 1이니까 1 나올 것이고, 그리고 뒤에 2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가 요 부분이 다시 무슨 공식? 배합 공식에 의해서 사코 코사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사인 2알파, 사인 2세타 공식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바로 사인 x로 바뀐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를 덧셈 정리 활용한 거다라는 거죠. 적분하면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번째 상황 알아봤습니다. 중요도는 내신에서만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살펴볼 7번째 상황은 제목이 치환적분의 역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치환적분은 등식으로 되어 있는 공식이라서 과정의 방향성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이 역방향, 역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좀 벗어나긴 하는데 삼각치환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 풀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는 유리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유리식에서 설명한 그 3가지 방법 다 먹히지 않죠. 여기는 뭐 분모 미분한계 분자 있는 것도 아니고 분분수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가분수도 아니고, 그래서 처리하기 힘든 건데, 얘가 특별히 가능한 게 뭐가 가능하냐면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치환 적분이 가능합니다. 요때 우리가 이런 치환을 안 해봤거든. 어떤 치환이냐면, 우리가 어떤 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과정은 많이 있었어도, 예를 들어서 f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x 뭐 인테그랄 이런 걸 본다면 당연히 어떤 걸, 얘를 t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dt가 되겠다 하는 거, 요런 치환은 해봤죠. 뭐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치환 적분이 정방향. 근데 얘는 반대로 ft dt 라고 되어 있는 이 t를 x제곱 플러스 1로 치환하는 느낌인 거죠. 방향이 반대다 이겁니다. 그게 삼각치환이 대표 주자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너무 암기식이니까 수능에 나오지 않고 내신 전용 문제라고 봐주면 될 거고, 삼각치환 그거 말고는 어디에 쓰이냐, 수능에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 바로 이 역함수랑 관련 지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보면은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만족하고 있겠죠. F랑 G는 역함수 관계,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적분하세요 이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팁은 종종 먹힌다는 거죠. 이런 작업이 G랑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X 자리에 사실 이 항등식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fx가 들어가주면은 간단해지니까 여기서 치환을 x라는 이 하나의 문자를 식인 fx로 치환하겠다. ft로 치환합시다. ft로 치환 적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지웁시다. 그러면 dx는 f't dt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거에다가 다 넣어주면 ft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주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요게 들어가는 순간 g of ft라서 그냥 t가 되는 거죠. t. 요게 들어가면 얘도 t가 되는 거죠. f't. dx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여기 약분되고 dt만 남겠죠. 그래서 t분의 1만 된다. 구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x를 ft로 치환하는 거니까 x가 6일 때는 t 값은 g6이라고 쓰면 되겠죠. x가 20일 때는 여기는 g20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요거는 문제에 주어진 함수 보고 g6 값이랑 g20 값 알아내면은 ln t에다가 저거 넣으면 되니까 g20
나누기 G6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절대값도 해주고. 자, 이번 문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F랑 G랑. 그래서 X 자리를 FT로 치환해 본다. dx는 F'T, dt가 될 것이다. 넣어주면 X 자리에는 FT 들어가고 요거는 F'T가 되고, 근데 F'T, dt 나오니까 이거 둘이 없어지고 인테그랄 X 여기 들어가니까 G3, G52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풀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각치환이라는 용어 자체는 빠졌고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지만 그거와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우리가 덩어리를 한 문자로 치환하는 치환 적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 문자를 어떤 다른 식으로 덩어리로 반대로 치환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 문제 2개 준비했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8번째 상황입니다. 8번째 상황은 제목에서 dt를 치환할 때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치환 적분 조금 전에 했듯이 우리가 정방향은 뭐냐, 덩어리를 한 문자로 치환한다. 역방향은 뭐냐면 한 문자를 덩어리로 치환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dt, dx, dt 이런 것도 치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면. 자, 꽤 유명한 문제죠. 2021년 예비 문항 29번입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에다가 y축에 y는 t라는 상수선을 하나 그어주면 거기에서 생기는 교점 x좌표를 gt라고 정의되었다. 사실상 역함수 관계인 거죠. 역함수 관계인데 뭐 역함수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파악을 할 때 이걸 그냥 x라고 봅시다. x라는 값 넣어가지고 t가 나오는 관계에 놓였으니까, 그러니까 x랑 t는 어떤 관계에 놓여있느냐, x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t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맺어놨어. 맺어놓고 이제 이걸 푸세요 너거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2의 x 그리고 x 근데 dt, 주어져 있는 식은 p적분 함수는 x로 이루어져 있고 적분 변수는 t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해볼 생각도 드냐면 얘를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얘를 바꾸면. 왜냐면 관계식이 이렇게 심플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미분해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미분하면 2x 플러스 1 dx dt. 그래서 dt 자리에 요거 그냥 집어넣어주면 분모 싹 없어지네요. 자, 넘어갑시다. 구간을 안 썼네. 구간은 봅시다. 여기 t가 이건 거죠. t가 f1. 이게 f인데, 이게 fx인데 t에다가 f1 넣으면 x는 1이겠죠. x는 1로 바뀔 겁니다. 일단 구간은 여기 와서 씁시다. x는 1로 바뀔 것이고 x는 5로 바뀔 것이고 넣으면 x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분하기 너무 쉬운 함수가 됐죠. 2분의 1 x제곱에다가 5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5 빼기 24 나누기 2니까 12. 이렇게 심플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상황은 p적분 함수가 x로 표현되어 있거나 뭐 y로 표현되어 있거나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적분 변수만 달라. 그러면 나는 x랑 이 문자의 관계에 의해서 얘를 변형해도 되겠다. 얘를 없애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주면 간단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상황, 9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자, 9번째 상황입니다. 9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부분적분을 할 때 부분적분을 살짝 써오면 어떤 함수의 곱으로 나와 있는 적분을 하나는 적분을 하고 다른 한 녀석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게 성립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적분 과정에서 이 함수를 적분할 때 우리가 편의상 적분상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0인 걸 가져오죠, 편의상.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x다. 그럼 우리가 적분한다고 하면 보통 여기 뭐라고 쓰냐면 2분의 1 x제곱을 쓰죠. 적분상수가 없는. 근데 2분의 1 x제곱을 쓰나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을 쓰나 플러스 2를 쓰나 3을 쓰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편한 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경직된 상황으로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만한 문제를 준비했는데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적분해가지고 연결 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분 그대로 부분 적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분이 나와 있으니까 적분하고 미분해주면 좋겠죠. 이런 생각인데 적분 평소대로 한번 써보면 적분하고 그대로 적분 미분할 때 저걸 가져오겠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x fx. 아마 이 문제 다운로드해서 풀어본 친구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꾸역꾸역 적분할 수는 있어.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건 사실 너무너무 의도와 맞지 않고 되긴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이때 어때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적분할 때 이 적분을 상수를 내가 마음대로 0이라고 했으니까 뭘로 해주면 좋을까? 2분의 1로 해주면 좋죠. 여기 적분 상수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2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하자. 2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적분을 하자. 그러면 뭐가 좋은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굉장히 심플해진다 이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1 넣어봤자 넣어질 거니까 g1 마이너스 g0이 0이라고 되어 있어서 g0 없어지고 g1 넘어가면 얘도 g1이니까 사실상 이 항이 적분 얘만 하면 되네. 이 문제는 얘가 0이다만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x배 한 거 x배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적분한 게 0이다 해주면 되니까 적분 가능하죠? 치환 적분? 적분 그냥 되죠? 그냥 되죠. 적분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A값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부분 적분, 적미 할 때 적분할 때는 적분 상수는 임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입맛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10번째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입니다. 지금까지 적분 스킬들을 익혔다면 요 10번째 상황은 이 함수를 그냥은 적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적분을 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 있단 말이죠. 그 대칭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가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20번 구간에서 힌트가 있어. 구간에서 일단 적분이 안 되면 이 구간 안에서 대칭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서 한가운데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심플하다. 그 구간의 가운데에서 대칭성을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에서 대칭성을 확인해주면 되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에서 대칭성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 함수 통째로를 뭐 fx라고 부른다면 fx라고 부릅시다. 1 플러스 2의 코사인 x 분의 2의 코사인 x를 fx라고 둔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 f 파이 마이너스 x죠. 파이 마이너스 x.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1 플러스 2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2의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얘랑 얘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더해주면 1이 확인되는 거죠. 더해주면 1. 따라서 결론 fx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했던 1이다. 점 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점 2분의 파이 컴마 여기가 둘이 합한 거니까 나누기 해주면 2분의 파이 컴마 2분의 1에 대해서 점 대칭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이 함수는 2분의 1만큼 내리면 기함수처럼 아래쪽 위쪽이 똑같겠죠. 그러면 없어질 테니까 2분의 1 빼고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평균 2분의 1에 맞춰지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파이라는 값으로 나오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해주면 이 그래프를 fx를 내가 잘 그릴 재주는 없는데 이것까지는 알겠다는 거죠. 2분의 파이 컴마
2분의 1까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에 빈 공간이 여기에 튀어나간 부분이 채워질 것이다. 균등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조금 더 확장하면 얘가 사실상 점대칭이라는 건 기함수가 갖는 성질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대칭을 갖는 것을 곱하면 어떨까요? 선대칭을 갖는 거.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여전히 기함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21번이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x는 1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3차 함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어떻게 찾는데 세근의 평균, 세근의 합이 3이니까 평균이 1.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x는 1에서 점대칭을 갖습니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이 함수는 1, 마이너스 2 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 두 칸 들어 올립시다. 그래서 fx 플러스 2 해주고 마이너스 2 해줍시다. 그래서 여기 fx 플러스 2와 gx는 기함수와 우함수 관계니까 곱하는 순간 적분값이 0이 되는 거죠. 구간 내에서 적분값이 0. 그래서 적분해야 될 건 실제로 요것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gx. gx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림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마무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상황. 사실 21번은 선생님이 3차 함수랑 1차 함수 절대값 가져왔기 때문에 다 풀어서 적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문제 출제자가 살짝만 꼬아내면 적분을 아예 못하게끔, 그냥은 못하게끔, 이거 그냥 못하잖아. 그냥 못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10가지 상황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넣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상황 꼭 숙제하고 한 달만 지나도 다시 또 적분해서 막히거든. 그러니까 영상 돌려보도록 합시다. 반복해서 잘 걸로 만드세요. 이상입니다.